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35년 전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가셨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노동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안 됐습니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일, 설거지 등등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태어났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사업 도전을 하시려고 했을 때 저를 데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영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은행에 가야 돼요. 누가 가요?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를 딱 앉혀서 주영아, 우리 지금 몇 천만 원 대출 받아야 되고 지금 이자가 얼마고 우리 원금 얼마 어떻게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 그러면 저는 다 물어보고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몇 학년이었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삶도 이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삶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진짜 나도 CEO가 돼야 되겠다, 나도 대표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진짜 뭐 재밌게 저도 사업을 했는데 어릴 때 2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밑에 층 할머니가 저한테 택배를 갖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택배를 이제 갖다 드렸는데 저한테 500원을 주는 거예요. 얼마요? 500원. 그래서 바로 제 머리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파트에 할머니들 많은데 명단 작성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영아, 우리 변호사 사야 돼. 그래서 왜 변호사 사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대충 사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요? 부도 처리. 그러니까 열심히가 답이 아니네. 진짜 나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갈 때마다 좋은 차를, 미국에는 다 셀프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이제 주유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다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런데 99.9%가 아닌 100% 모든 분들이 개인 사업하신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우리도 개인 사업했는데, 우리는 부도 났는데 사장님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30초밖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능력으로는 성공하기 힘들 거다.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같이 포함이 됐을 때 성공하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국말도 배울 겸 그리고 문화도 배울 겸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의 인생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죠. 왜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딥 클렌징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딥 클렌징. 그 전까지 저는 딥 클렌징이 뭔지도 모르고 비누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딥 클렌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no problem 하고 어디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첫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들을 보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딥 클렌징 하나에 8만 원이래요. 얼마요? 비싸요, 싸요? 비싸죠. 저도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리야, 우리 옆 가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얼마요? 9만 원이래요. 더 놀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게 가서 이제 거기는 샘플링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데 11만 원짜리를 사겠대요.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첫 가게에서 그냥 사줬어야 되는데 11만 원짜리를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그거를 이제 집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딥 클렌징이 뭔지 몰랐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화장품은 아침에 바르고 보습을 해주면서 저녁에 씻어내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딥클렌징은 몇 초 동안 얼굴에 발라 있어요? 1분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얼마요? 11만 원이래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화장품을 지우러 들어갈 때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곰곰이 쳐다봤어요. 뭐를 하나. 그러니까 딱 물을 틀고 거울을 보고 이제 세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펌프, 2펌프하고 이제 막 세안을 하고 눈 화장을 이렇게 비비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눈 보고 그 다음에 또 씻고 또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펌프해가지고 또 씻고 보고 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눈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맑고 나오니까 뭐요? 빨간 거예요. 눈이 너무 자극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와, 이렇게 비싼 제품이 이런 결과밖에 안 주네. 참 이상하다. 그런데 2주 후에 이제 우리 장모님 댁에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딥 클렌징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딥 클렌징을 쓰게 됐는데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눈이 맑고 이번에는 그런데 나올 때도 눈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나리야, 뭐 썼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딥 클렌징을 썼대요. 그래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거를 쓰고 그렇게 좋았어? 얼마나 더 좋았어? 물어보니까 이게 2배로 더 좋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다음 질문 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쓰고 싶냐고. 왜요? 2배로 더 잘 지워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2배로 더 비싸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 이거 쓰고 싶어? 그러니까 쓰고 싶대요. 그러면 빨리 가격 알아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가격을 알아보고 저한테 하나에 14,800원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너무 싸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정보를 통해서 그 11만 원짜리가 좋다고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이름도 모르고 한 번밖에 안 쓴 이 제품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비자란 사람이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란 제가 부탁을 했어요. 평생 그거 쓰라고. 그러면 우리 둘 다 지금 뭐를 했냐면 마트 체인지를 한 거예요. 바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제품의 품질을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애터미 말고 다른 일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과연 나를 성공시킬 건가? 아니면 진짜 계속 억지로 하다가 끝에도 또 나는 다른 도구를 찾을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Active income, passive in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Active 무슨 느낌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 그러면 나의 노동에 인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인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까지 업무를 보고 잘했으면 안 잘리고 끝에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출근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액티브 인컴에서 1번에 계시는 거예요. 그 1번은 나의 노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패시브 인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의 반대겠죠. 패시브 인컴은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의 0%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1번에서 5번까지 갈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이제 또 끝에 받으면서 연금이란 단어를 쓰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받는 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과연 애터미에서 나한테 지금 주어졌나? 아니면 이건 아닌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A는 job, 자,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학교를 가요? 왜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란 직업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대가 지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분들 다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면 4년의 나의 인생을 일단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아무리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내가 소비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고 내가 생활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약 1,0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칠게요. 그러면 4년 동안 1,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2년 동안 어디 다녀오셔야 돼요? 군대 다녀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돈이 나오니까 안 쓸게요. 네?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무엇을 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를 대부분 또 2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인생 몇 년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투자가 된 거예요. 8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그리고 돈 얼마 지금 투자가 된 거예요? 6,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하시냐고요? 좋은 직장. 그러면 그 좋은 직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대구에서 좋은 직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월급 150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150에서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사장님은 지금 본인의 인생 8년을 투자한 거고 6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러면 너무 운이 좋아서 200만 원짜리의 일자리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이제 그려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짜리의 일자리를 가져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모으고 싶다 해도 100% 다 모여지나요? 아니죠.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이거의 50%를 모은다면 100만 원을 모아요. 많이 모은 거예요. 1년 더 모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400만 원. 2,400만 원으로 이제 차를 사면 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2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아요? 이제 50만 원밖에 못 모아요. 그러면 50만 원밖에 못 모으니까 10년 50만 원 모으면 얼마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50만 원을 모으니까 6천을 모으는 거예요. 6천만 원을 모았어요. 자, 10년 플러스 또 10년이에요. 20년 후 사장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냐면 통장에 6천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빚 6천만 원이 있으니까. 실제로 통장에는 돈이 0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와, 나의 인생 20년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10년 된 중고차 하나 있고 아직도 엄마 아빠하고 살고 있어요. 좋아요? 아니면 별로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무엇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 와서 깨달으는 거예요. 와, 그냥 직장 생활만 해서 안 되겠다. 다른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로 갑니다. 뭐예요? Sales. 영업이에요. 영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돈도 안 들어가고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이 Sales라는 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 또 판단하시면 돼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맞죠? 그럼 8시간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소비, 내가 이 제품을 소비시키는 그 노력, 그 설득, 그 설명, 이거는 한 사람당 한 2시간 걸려요. 이동시간, 설명시간. 그러면 내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분 만날 수 있어요? 4명. 딱 4분이에요. 내 상한선이 4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제 제품 사나요? 안 사요. 확률이 100%였을 때 상한선 4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4개월 후에 제가 간뒀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요. 그때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제가 만 16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물건을 누구한테 팔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분은 가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난 뭐 해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C란 게 무엇이냐면 무슨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전에 소비자란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모든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계셔요. 그런데 25만 원짜리를 제가 사장님들한테 판매를 했다면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되니까 다음에는 원래 쓰던 거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를 썼을 때 22만 원의 이익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이 22만 원의 돈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를 하면서도 이제 돈과 상관없는 분들도 또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25만 원을 다른 데다 돈 주고 더 좋은 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들도 과연 애터미에서 계속 소비를 할 건가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 데 갈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계신다고요. 왜요? 절대 가격만 아닌 우리는 절대 품질도 같이 따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애터미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인맥의 100%가 이 애터미란 제품 하나라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못 쓸까 이거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얼마짜리 칫솔을 소비를 하셨습니까? 얼마짜리 선크림을 소비하셨습니까? 이거를 스스로 그냥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990원짜리 칫솔 소비하신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애터미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때 과연 나한테 손해가 오나 아니면 이익이 오나? 이게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가입비가 있었다면 손해예요. 그러나 애터미에서는 가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소비로 하러 갈 때, 제품을 장 바구니에 담았을 때, 결제로 하러 나갔을 때 또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센터 배송을 해도 무료 택배, 5만 원 이상 사면 또 무료 택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을 쓰고 있는 내가 3개월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맞대요. 반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봤을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 그 전에 그 많은 아픔들과 그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 앞에서는 항상 밝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새벽에 들어오시고 저는 자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옆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그냥 너무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안 풀릴까요? 그것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잠 안 자면 무슨 상관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면. 제가 붕어빵 만들면 뭔 상관이에요? 제 청소해야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게 무엇이었냐면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보면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해보면 이거는 아니고. 그러나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박한길 회장님의 BOD 안에서 이분 말대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100% 소비자는 몰려올 건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들, 오늘 희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는 사업이 애터미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할 수 있다고요.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요. 시대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안 기다려줘요. 택배가 계속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 택배가 너무 잘 돼 있는 10년 후의 미래에 사장님들 굳이 마트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을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애텀이란 도구는 미래 유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애텀이란 회사가 이제 나타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고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소비 습관을 완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따라오는 회사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망할까요?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미래 유통이란 뜻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고객의 성공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지만 애터미는 벌써 실천을 하고 있고 우리를 성공을 시키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도구를 잡고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자리에 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오토 판매사란, 오토 세일즈 마스터란 그 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기 저하고 시작했던 파트너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팔았냐고. 맨날 욕 얻어먹고 화냈어요 저한테. 못 판다고. 못 팔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PB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알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 애터미 안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지, 나의 판매 능력, 나의 인맥, 나의 말 이런 것들과 설득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애터미를 봤을 때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도구가 없었으니까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잡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시작할 때 한 달도 안 돼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임신이 아니고 슈퍼 입덧 임신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한 30번 올렸어요. 저를 일어나자마자 쳐다보면서 오 하고 침대에서 내려가면서 오 하고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그때 당시에 인맥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누구의 지인을 저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의 지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몸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9개월 기다렸다가 그냥 출산하고 나서 애터미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하려 그래? 저는 너무 급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데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50명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의 등을 두들기면서 화장실에서 올리는데, 나리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영아, 도대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애터미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리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애터미를 우리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을 두들기면서 괜찮다고 하는 순간, 가자! 오늘 약속 몇 개 잡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 딱 전날까지 병원에 누워 있어서 우리 와이프는 제품 주문하고요. 그리고 제품 전달 누구 어디에 택배에 갖다 놨다고 가지고 가라 그러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아이를 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 가게에 가서 이 작은 보드마커로 이 애터미 설명을 하면서 아이는 이렇게 안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요? 아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여기 뒤에 애기 소리 들리고 아이들 안고 오는 엄마들 이해해 주라고요. 그분들도 안 데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두는 거예요. 간두지만 않고 버티고 끝까지 가시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